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주상업고등학교 교사 정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격증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자격증은 워드 프로세서 실기입니다. 열심히 해서 모두 자격증 취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효율적인 문서 작성을 위한 워드 프로그램 운영 및 편집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에 취업을 하든 꼭 필요한 필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업무를 할 때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행평가 학습지나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1학년 때 ITQ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을 취득했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ITQ 한글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는 필기를 취득한 후에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유형은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유형이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골고루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A형보다는 B형, C형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글 2020, MS 워드가 있는데 우리는 한글 2020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이 시간이 막상 해보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타자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중에 10분 정도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15분 정도는 지시사항에 따라 데이터를 수정하고 5분 정도는 오타와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1점 차이로 굉장히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검을 꼭 해서 실수를 줄이기 바랍니다. 수업은 10차시 동안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예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는 30분이라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꼭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2021년 A형 예제 문제를 실습하겠습니다. 문제지를 첨부해 두었으니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편집 용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쪽에서 편집 용지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F7 단축키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위쪽은 20, 그리고 탭키를 이용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 줍니다. 머릿말은 10, 왼쪽은 20, 제보는 0, 오른쪽 20, 꼬릿말 10, 아래쪽 20으로 설정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으로 쪽 테두리를 설정하겠습니다.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 주고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 굵기는 0.5mm, 모양은 모두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위치는 쪽 기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5mm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쪽 테두리가 이중실선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에서 글상자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입력에서 첫 번째 글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글상자의 속성을 수정하기 위해 글상자 클릭,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글상자의 크기를 수정해 줄 건데 너비는 100, 높이는 1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크기가 변경되지 않게 크기 고정을 눌러줍니다. 위치는 본문과의 자리 배치해서 자리 차지를 눌러주고 가로 종이의 가운데 0, 세로 종이의 위 19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바깥 여백 아래쪽 8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선으로 가서 선의 색깔은 검정색, 선의 종류는 실선, 굵기는 0.2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 색깔은 주황색에서 80% 밝게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상자가 만들어졌고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글상자에 제목을 입력해 줄게요. 담배 10억 수출, 10억 달러 달성.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주고 글씨체 바꿔주겠습니다. 글씨체는 휴먼 고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글씨체를 클릭했을 때 모든 글꼴을 클릭한 후에 글씨체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휴먼 고딕 입력하면 바로 찾아지고요. 글씨 크기는 16포인트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장평하고 자간을 수정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으로 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평은 105, 자간은 -5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하게 글씨 색깔도 수정을 해줄게요. 글씨 색깔은 주황에서 50% 어둡게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맨 아래쪽 50% 어둡게 선택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이제 제목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시험지처럼 다단을 만들겠습니다. 다단은 신문처럼 이 중간을 나눠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쪼개서 다단 설정으로 갑니다. 시험지에 보면 문서의 분모는 2단으로 편집하되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단의 개수는 2개. 구분선을 넣어주겠습니다. 구분선의 종류는 실선, 굵기는 0.12mm, 단 간격은 8mm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줄 텐데요. 글씨와 표를 입력하고 차트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오타 없이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자와 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첫 번째 단락의 맨 앞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띄어쓰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 문단 모양 들여쓰기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부분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글자 뒤에 한자가 같이 쓰여져 있죠. 글씨 뒤에서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주면 한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제지에 나와 있는 한자와 똑같은 한자를 선택하고 입력 형식은 한글 뒤에 한자가 입력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입력 형식을 선택해 줍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한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을 보고 문서를 수정하겠습니다. 4번 지시사항이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바꿔주겠습니다. 문단의 앞부분에 마우스를 놓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들어갑니다. 모양은 세 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를 클릭해주고 글꼴은 한컴 윤고딕 740이네요. 그래서 아래로 가서 한컴 윤고딕 740 면색은 남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대서 뒤에 RGB 값 맞는지도 확인을 해줍니다. 분문과의 간격은 3mm 맞고요. 설정 해주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바꿔줄게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나와 있네요. 마우스 드래그 해주고 글씨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완성됩니다.
이제 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표를 만들 때가 중요한데요. 우리 입력에서 표에서 표를 만들어 주죠. 줄 개수, 칸 개수 지정을 해주고 중요한 게 크기까지 이때 꼭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너비의 크기는 78에서 80으로 나와 있죠. 높이는 33에서 34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크기를 지정해주고 글자처럼 취급까지 눌러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내용까지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지시사항을 보고 천천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셀의 안 여백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표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백 캡션으로 들어가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전체 행 셀의 높이를 같게 바꿔줄 거예요. 블록 설정하고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클릭해주면 셀의 높이가 일정하게 수정이 됩니다. 이제 테두리를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우리는 테두리를 바꿔줘야 되니까 테두리 클릭. 표 안쪽은 실선 0.12mm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줄 건데 실선에 0.4mm로 되어 있죠. 위랑 아래를 클릭해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이네요.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주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했던 위랑 아래는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 상태로 설정을 눌러주면 되고요. 근데 하나 더 테두리를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이죠. 이 위와 아래를 바꿔줘야 되는데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선의 종류가 이중실선이 되겠죠. 이중실선 위치는 위와 아래를 클릭해주면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제목행을 바꿔줄게요. 제목행은 이 부분이에요. 블록 설정,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배경색을 바꿔줘야 되니까 배경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색은 주황의 50% 어둡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해주고요. 글자 모양도 바꿔줄게요. 글자 모양은 도둠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모든 글꼴에서 도둠체 설정을 해주고요. 진하게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나와 있네요. 하얀색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합계행을 수정해 볼까요? 합계행 블록 설정하고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 이번에는 배경 색깔이 하향의 15% 어둡게네요. 그래서 15% 어둡게 설정을 해주고요. 글자 모양은 진하게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렬 방식은요, 표의 정렬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주면 표의 옆부분에 커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왼쪽 정렬로 수정을 해주고요. 이제 이 부분 합계를 구해줄 거예요. 블록 설정하고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선택해주면 합계가 쉽게 계산이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지랑은 표가 조금 다르죠. 우리 시험지 맨 앞장에 보면 표 내용 정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행하고 합계행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 부분은 문자 부분인데 서로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의 경우에는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일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표 아래쪽에 보면 단위 100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표를 클릭하고 이 부분에서 캡션이 있죠. 우리 캡션 위치는 아래쪽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부분을 글씨를 바꿔주면 되겠죠. 단위 1000톤 그리고 블록 설정해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면 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 용지는 쪽에서 편집 용지를 들어가거나 F7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모든 단축키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편집 용지 단축키인 F7을 외워두면 첫 시작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을 볼 때 다른 단축키는 하나도 사실 외우지 않았고 이 편집 용지 단축키만 살짝 외웠었습니다. 두 번째, 이쪽 테두리는 역시나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모양, 굵기, 선, 그리고 이런 위치들을 잘 설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글상자는 입력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에 글상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첫 번째 가로 글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네 번째, 이 다단은 쪽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쪽에 단에서 다단 설정. 자주 쓰이는 모양, 구분선. 특히 시험 문제에서 구분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구분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를 이제 오타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문단의 맨 앞,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띄어쓰기가 아니라 들여쓰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들여쓰기는 오른쪽 마우스, 문단 모양, 첫 줄 들여쓰기로 설정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이 이름이 뭐였죠? 얘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서식에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표를 처음 만들 때가 중요한데요. 입력에서 표 만들기. 줄 개수랑 칸 개수 잘 지정을 해주고 크기를 이때 맞춰줘야 됩니다. 너비 임의값, 높이도 임의값 해가지고 잘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글자처럼 취급도 꼭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에 맞게 테두리 채우기, 글자 모양을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내용 정렬 방법은 미리 익혀두어서 시험장에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목행과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셀을 제외하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인 경우에는 왼쪽 정렬,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문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트부터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요. 꼭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